하이, 안녕하십니까. 수환쌤입니다. 오늘 들고 온 주제는요, 수학에서 가장 기본인 거예요. 자,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난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프 부분만 약해요. 그 말인즉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래프의 역할은요,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자, 상황을 본다는 건 뭐야? 자, 왜 상황을 봐야 되느냐? 수학은 언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너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일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줬어. 그래서 그 일이 잘 완성이 됐어. 그럼 그 친구한테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아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나 혼자서 완성을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 와서 그걸 건드려서 다 박살낸 거야.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너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게 고맙다는 의미일까요? 똑같은 말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우리는 그냥 어때? 너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런 상황을요. 어때? 남이 날 도와줬을 때 쓰는 공식, 이런 형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 이런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보통 1차 방정식은 대개 해는 한 개가 있다. 해가 없는 경우도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래서 2항에서 문자가 뭐 같을 때 얼씨구 절씨구. 자, 우리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항. 어때요? 문자를 한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한쪽에 EX를 빼면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뜯어냈으면 오른쪽도 똑같이 뜯어내야 같은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 5는 X 플러스 7인데 X 뒤에 7이 붙어 있어요. 7마저 소거하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7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어때? 보통 우리가 이항을 할 때 숫자를 없애면 반대쪽에서는 뭐가 반대이다. 당연히 같은 값을 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x는 마이너스 2라고 구했다 이거죠. 끝. 야, 역시 나는 1차 방정식 완성했어. 근데 이것은 상황을 본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계산만 한 거고 이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산력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상황을 본다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2x 플러스 5와 오른쪽에 3x 플러스 7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왼쪽에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얘 결과를 선생님이 y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읽는 친구들은요, 이걸 보고 그냥 무작정 0, 1, 2, 3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요. 5로부터 2를 더해 나가는데 그 뒤에 x번, 횟수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x가 횟수라는 상황으로 보면 처음에 x에 0이라는 것, 어때? 횟수가 빵번이면 처음에 5라는 값이 있겠죠. 근데 횟수가 한 번씩 늘어남에 따라서 두 개씩 쌓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일일이 대입 안 해요. 0, 1, 2, 3, 4 쓰고 처음에는 5가 있었는데 이씩 얹혀지겠구나. 우리는 참고로 이러한 것을요, 수열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수열이란 정의역을 자연수로 보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함수를 수열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요, 수열의 과정이나 함수의 과정이나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이지 분리된 패턴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오른쪽에 있는 3x 플러스 7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x를 쌓기 전에는 7이고 30 누적돼서 쌓일 테니까는 어때요?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요, 문제점이 발생해요. 만약 자연수가 아니라 수의 범위가 확장이 돼서 실수로 가게 된다면요. 때에 따라서 1.5도 있을 수가 있고 1.7도, 루트 5도, 무리수도 이렇게 되면 표로서는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게 생긴 것이 좌표축인 거예요. 자, 실제로 좌표축에서 어때요? 0, 1, 2,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런 x와 y의 관계가 만들어지기에는요, 서로 관계없는 표였어요.
좌표축도 서로 관계없는 축인 거죠. 언제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따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아저씨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창문 얘기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누워서 창문을 바라봤더니 창문에서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가 한 마리가 얹혀졌어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아시는 바일 겁니다. 자 창문의 틀 X축 틀 Y축 그리고 나서 X좌표 위치 3일대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5 그러면 파리의 위치는 3,5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X축, Y축은 서로 상관없이 시작해야 되는 흰 도화지라는 거예요. X 따로, Y 따로인 거죠. 데카르트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움직였겠죠. 특정 방향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빨간색이 높이 5라고 한번 해볼게요. 팔의 위치가 움직였는데 높이를 축으로 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5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얘 움직임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기에 Y좌표는 변화가 없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즉 오른쪽에 축을 따로 적는 거와 서로 수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서로 독립이라는 이야기죠. 영향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그 뉘앙스인 거예요. 자, X는 X축. 자, Y는 Y축. 자, 다시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운데는 원점이라고 하죠. 파리 한 마리 움직입니다. 자, 어때요? 높이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 무슨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수직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 좌표축과 축 사이의 관계는 독립이다. 독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아래 써있죠. Free from outside control. 어때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외적 영향에 의해서요. 이런 것들은요. 기하 벡터든 확률과 통계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접목이 됩니다. 그리고 상관없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해봤어요. 그냥 어때요? 동그라미 안에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집합들의 모임이라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때에 따라서는 함수를 표현할 때 이런 벤 다이어그램 좌표축이겠지만 좀 이해가 가나요? 아까 표를 그렸듯이 이거 어때요? 내가 대입할 원소가 몇 개 되지 않으면 벤 다이어그램이 편한 거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실수라면 일일이 다 표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용하는 게 좌표축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또 전부일까요? 때에 따라서는요. 이런 셀 수 있는 수열 파트도 그래프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제발 분리 좀 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독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이 있으면 부정어인 저기 반대의 개념인 부정어 인자가 빠진 종속이라고 있겠죠. 종속의 상황은요. 어때요? 서로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그대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행동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한 학생이 이걸 부탁했어요. 야, 이거 좀 해줘. 근데요. 어때요? 반말이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공손하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어때요? 좀 그래야만 해줄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어떠한 행동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휘 잘못 쓰면 안 되죠. 사람과의 관계는. 더 많은 변수가 있으니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상황, 독립인 상황 볼게요. 얼마나 편해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결과가 정해져 있으면 실천하기가 쉽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독립에 대해서 좀 더 기하 벡터로 살짝만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요. X축. 변수 생각해야 될 게 3개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공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요거를 Z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공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천만에요. 한 번에 공간을 보면 천재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단면화입니다. 평면은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어때요? 서로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관계이라면. 자, 바닥 평면에 대해서 만약 파리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평면 속에 있는 거 따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팔의 움직임은 X 지금 평면 위에 있는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평면 따로 팔의 움직임 따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상황을 해석한 다음에 나중에 따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사형이라고 있어요. 그거는요, 그림자의 역할을 통해서 어때요? 저 영향을 주는 관계인 것을요 서로 수직 방향으로 분리해서 따지는 고급 스킬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정사형, 유형, 무슨 유형? 자, 이번에는 독립을 따져봤으니까 종속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자, 종속에서 보는 걸 보면, 자, 처음에는 y는 5예요. x 없잖아요. x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x가 생겨나면서 앞에 숫자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걸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한다는데, 이게 한자하다 보니까 뜻을 알기 힘들더라고요. 원래 원제의 뜻이 코이피션트예요. 그러니까 어때? 함께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와 숫자와의 곱이라고 연결되어 있죠. 참고로 그 영향력이 곱셈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곱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앞에 있는 숫자는 어때요? x와 y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숫자가 커지면 영향력은 그만큼 커져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즉 처음에 y는 5 있잖아요. 얘는 x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좌표축 그려봅니다. 자, 어때요? 수직 방향을 그대로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숫자가 이렇게 커져가면서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처음엔 영향력이 없었다가요. 그러니 어때? 수직 방향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영향력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라는 거는요, 그 영향력을요, 우리는 어때요? 비율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 x가 한 칸 바뀔 때 y는 4배 커진다. 즉, 2칸 가면 8칸. 1대 4의 비율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었죠? 영향력을 뭐로 나타낸다고요? 곱이요. 곱을 영어로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플이라는 거는요, 영어 어원상으로 폴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접힌 관계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개수가 2면 2번 접혔다. 3이면 3번 접혔다. 그러니 선생님은요, 여기서요, 2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수가 1일 때, 2일 때. 당연히 2배로 접해 있으니, 자, 얘는 한 번 접힌 거, 얘는 2번 접해 있어요. x가 커지면 변화도 2배로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니 영향력을 곱으로 나타낸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영향력의 정도를 개수라고 부른다.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 기울기라고 부른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 하죠. 처음에 이양을 했는데요. 그림으로 상황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상황이에요. 자, 오른쪽 상황입니다. 어때요? 똑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자, 2번씩 쌓이는 것보다 3번씩 쌓이는 것이 변화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건 자연수밖에 보지 못하고 일일이 다 대입하더라도 이게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요? 그래프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 이항하는 대로 그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상황 따로, 오른쪽 상황 따로 봐줘야 되겠죠? 자, 영향력, 기울기, 비율로서 표현을 한다. 자, 먼저 좌변의 상황입니다. 파란색으로 그렸고요. 우변의 상황은 빨간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때? 0일 때 처음 출발 5, 7인 거 보이시죠? 어때요? 눈으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때요? 양수 부분에서는요, 둘의 지금 어때? 점점 차이가 벌어져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요, 이 방정식은 양수 부분에 만날 수가 없고, 왼쪽 부분에서 둘이 만나는 지점이 발생하고 다시 멀어지니까,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하나인 거예요. 자, 이항 한번 해봅시다. 자, 그것도 한번 상황으로 보는 게 좋겠죠. 어때요?
영양 2가 있던 걸 소거시키고 2개 뺐으니 영향력이 1만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 옵니다. 참고로 우리 이거 2항에서 따졌을 때 x가 마이너스 2였나요? 그러면 이때 x가 마이너스 2고요. 어차피 같은 관계니까 아무데나 대입해보면 높이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향력이 없어졌네요. 당연히 높이와 수직 방향을 이루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영향력이 2니까 어때요? 점점 수직 방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자, 그러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그림이 조금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때 만나는 지점 마이너스 2는 그대로고요. 자, 만나는 높이는 조금 올라갔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것을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도 마무리 져야 되겠죠. 자, 아까 봤던 식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높이 5에서 만난다고요. 자, 내가 무슨 짓을 했나요? 아까 처음에 했었을 때 양면에 x가 뒤에 있는 7이 거슬려서 양면에 7을 뺐죠. 높이를 7칸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높이 7짜리는요. 여기 높이 5짜리예요. 그럼 여기 한번 주안적으로 보죠. 파란색부터 움직여 볼게요. 어때요? 7칸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높이가요. 7은요. 어디로 가겠어요? 원점으로 가지 않을까요? 보세요. x의 결과는 서로 상관이 없고요. 만나는 높이 지점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이항하면서 그래프를 통해서 관계나 상황을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변형을 해서 이렇게 따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저렇게 따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이것에 자유로워지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수업 방식이 이루어질 텐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저에게 빠른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라 굳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끝!